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오늘 힘차고 건강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If you helped me, 내가 나를 1번 돕는다면, 2번 도왔다면, 정답은 Q&A 한번 볼게요. 댓글로 라원혁 가족께서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라고 할 때 earn인가요? earned인가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차를 산다면 전기차로 할 때 산다면이 buy인가요? bought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Q&A 상담 내용 답은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공부 많이 하세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꼭 좀 기억하세요. 원리를 그냥 딱 하나만 오늘 기억하겠다. 그리고 얘를 문법을 위한 문법을 자꾸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회화로 말로 되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정확한 뜻 이거죠. 만일 당신이 나를 이거 보면 사실은 영어를 조금 하신 분들은 ed가 붙으면 뭐예요? 이거는 과거 동사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도왔다면 나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꽤 많으세요. 한 8, 9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중상급 이상의 실력을 갈고 닦으신 분들은 뭐 정확하게 번역하겠지만 자,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가정법 과거의 if절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문법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얘기해 줍니다. 자, if절에는 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아니,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고 이거 말할 때 회화에서 어떻게 이걸 기억해서 말을 해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공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문법 용어를 다 외우고 실제로 시험은 잘 봤는데 이게 막상 회화를 할 때는 이렇게 공식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런 괴리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문법 용어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세요. 오늘의 포인트 딱 이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if가 맨 앞에 있고 그러면 현실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와도 앞으로의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가 도왔다면이 아니고요. 돕는다면이에요. 뭐라고요? 돕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if가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If you helped me. 이게 눈에 좀 아플 수 있으니까 노란 색깔로 해드릴게요. 돕는다면이에요. 절대로 도왔다면 하고 하면 틀려요. 도왔다면 하면 얘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바로 연습해 볼게요. 2번. 다음 문장의 정확한 뜻은 자, 5초. 이 경기에서 내가 이긴다면이에요? 이겼다면이에요? 자. 그렇죠. 이거 절대 이겼다면 아닌 거예요. 이겼다면. 이거 틀려요. 예. 이거 이긴다면이에요. 이긴다면. 자,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If you helped, 그러면 내가 돕는다면. If I won, 그러면은, 이거 절대로 이겼다만 아니고 이긴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문장의 정확한 뜻은, 자, 그럼 1번. 그녀가 알았다면. 자, 2번. 안다면. 정답은 2번이죠. 안다면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if가 나오고 뒤에 과거처럼 보이는 과거 형태의 동사가 나오면 절대로 지나간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완전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 형태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문장의 차이는 뭡니까? 보세요. 만일 내가 나를 돕는다면, 쌤,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두 번째 거는 돕는다면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똑같아요. 말이 돼? 그래서 어감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내가 나를 돕는다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일이죠. 도왔다면이 아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영어도 똑같아요.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 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번역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If you help me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if you help me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처럼 이야기를 하면 if you helped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나를 안 도와준다고도 말을 했었고 혹은 내가 보통 지금 생각이 머릿속에 얘가 안 도와줄 텐데 내가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가능성이 90%인데 그 10% 설득을 하고 싶어서 만일 내가 돕는다면 이런 식의 어감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100%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불가능한데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90% 불가능한데 얘는 가능성이 반대로 꽤 있어요. 한 70%, 60% 이상 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밑에 건 불가능, 위에 거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거 연습도 할게요. 자, 보세요. 만일 내가 경기에서 이긴다면 질문. 얘랑 번역은 똑같다고 그랬죠. 영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이겼다면처럼 이렇게 뒤에서 과거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이건 한국어이건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포인트는 위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머릿속으로는 이길 것 같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아시겠죠? 가능성이 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가능성. 얘는 won this game 하면은 이거 정말 강팀이고 경쟁자들이 쟁쟁해서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이면 불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런 식의 마음이면 if I won this game 이라고 won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지막 연습 6번. 만일 그녀가 안다면 이라는 건 둘 다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 순서 바꿨어요. 어느 쪽이 과거 동사인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안다면의 가능성이 없는 거. 그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녀가 안다면 이런 식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거죠. 일부러 섞었습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knew 이렇게 과거로 나온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능.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잘 보세요. If she knows 하고 이게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이게 현재잖아요. know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현재니까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왜 과거처럼 써놨냐 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태를 찾다 보니까 과거랑 똑같이 생긴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현실에 가까운 것이 가능성이 높다. 보세요, 그 전에. 현실에 가까운 것이 win이 가능성이 더 있다. 현실에 가까운 help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근철쌤 문법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저는 문법 용어를 외우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 싫어하니까 이렇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고리는 뭐예요? 현실의 동사가 쓰이면 더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구나. 끝! 자,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신 거고 이거 가지고도 각종 시험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공무원부터 토익, 토플, 그 다음에 수능 이런 문제가 단골이거든요. 대학교 시험에서도 영문과라면 여러분. 자, 이거를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겁니다. 만일 내가 돕는다면 앞에는 똑같아요. help를 쓰건 helped를 쓰건 다 돕는다면이죠, 여러분. 돕는다면이에요. 그런데 뒤가 달라져요. 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f you help me 그럼 머릿속에 뭐예요? 야, 네가 나를 돕는다면 너 도와줄 거지? 그럼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can이라고 바로 현실의 동사가 쓰였죠. 그런데 could는 뭐예요? 이길 수 있을 텐데잖아요. 이길 수 있을 텐데. 텐데니까 얘는 가능성이 떨어지죠. 우리말에서도 텐데가 쓰이면 뭐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if you helped me, I could win. 이렇게 여기는 could가 더 어울리고 얘를 빈칸 뚫어서
정답으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얘는 중상급 문법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연결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만일 경기에서 이긴다면 좋을 텐데 질문 여러분 will be예요? would be예요? 자, would be예요. 적어도 텐데가 느낌이 뭐예요? would라니까 will은 할 것이다니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가 이 경기를 이긴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동사 it will be 앞으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 것이다. will be great. 됐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 경기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if I won this game 좋을 텐데 바라기만 하는 거니까 would. 어떻게 더 이상 잘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마지막 9번 연습. 결국 세 문장 이렇게 싹 잡아가는 거예요. 안다면 올 텐데 올 거야. 질문. 올 거야가 영어로 뭐예요? will come. 그러면 올 텐데가 뭐예요? would come. 여러분, 이게 회화고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세요. 비교해 볼까요? 만일 그녀가 안다면 현실 동사를 썼으니까 그 여자가 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if she knew 그러면은 그 여자가 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면서 안다면 올 텐데 얘가 텐데인 거예요. 얘가 텐데. 텐데만 노란 색깔로 해드릴게요. 텐데 그게 would예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현실을 포함한 앞으로의 일 will come. 됐잖아요. 이게 답니다. 자, 문법 용어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문법은 간단한 규칙이고 지금처럼 원리를 파악하고 실제 회화로 한 3문장만 해볼 수 있으면 끝.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고 문법 용어 암기 싫어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회화로 연결되는 죽은 문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법이고 그런 설명들을 드리는 게 제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 알평문총에서 설명드렸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오늘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if you helped me 이거 절대 도왔다면 이거 틀리죠? 예, 틀린 거예요. 예, 돕는다면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왜 그런지도 다시 한번 싹 원리만 잡아가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